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공개드리겠습니다. 무슨 옷이야? 치파오, 여성용 치파오 같은. 치파오네. 저걸 왜 남자 선생님이 입었지? 중국 여성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있는 사진 속 남성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이겨낸 참 스승님입니다. 저게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뭐 입시 잘 본다 뭐 이런 미신이 있나요? 역시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가오카오를 앞두고 치파오를 입고 제자와 자녀를 응원하며 시험을 잘 치른다는 미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엄마나 여선생님들이 입는다고 하는데요. 사진 속의 치파오를 입은 남자 선생님은 가오카오를 앞둔 제자들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응원하는 의미에서 아주 큰 용기를 냈던 겁니다. 감동이네. 이게 괜히 학생들 사이에서 아 나도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뭐 저런 응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미신이 생긴 걸까요? 자, 중국에는 군대 깃발을 펼치자마자 승리한다라는 뜻의 기계득승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기계득승의 중국어 발음이 치카이더셩으로요. 치카이더셩과 이 치파오의 앞글자 치가 같은 한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치파오의 옆팀을 뜻하는 단어인 이 치파오 카이차는 치카이더셩과 발음까지 비슷해서 치파오의 옆팀이 크면 클수록 시험을 잘 본다고 여겨져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치파오의 옆팀이 커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사빈이 오늘 시험 둘째 날이니까 초록색 치파오를 입어야 되겠군. 시험 일정에 따라 치파오의 색깔까지 바꿔서 입는데요. 시험 첫째 날에는 좋은 출발을 뜻하는 개문홍의 홍에서 착안의 붉은 치파오를 입고요. 둘째 날은 줄곧 푸른 신호등을 달린다라는 일로 녹 등의 녹을 따와 녹색 치파오를, 그리고 셋째 날은 휘황찬란하게 나아가자 주향 휘황에서 이 휘화 황을 창안의 회색 혹은 황색 치파오를 입는다고 합니다. 다 어떤 사자성어들에서 색깔 하나씩 따왔네요. 그렇죠. 네. 근데 미신이라고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근데 이건 분명히 미신일 텐데 그 대입은 진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큰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지켜주면 괜히 서운한 거죠. 자녀 제자들이 시험을 잘 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8위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취소된 국가 행사. 2013년 6월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8개 나라 신임 대사들의 업무 개시를 위해서요. 6월 24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각국의 대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 죄송하지만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제정식이 취소됐습니다. 6월 25일 카라치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아, 이거 어쩌죠? 이 카라치가 아니라 다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파키스탄 정부는 또다시 제정식을 취소. 신임장 제정식은 6월 27일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변경됐습니다. 아니, 시간을.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들인데 이제 한 번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례예요. 결례인데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다니까 엄청난 민폐인데요. 그렇죠. 이거 뭐 급하게 일정을 변경한 거면 뭐 사실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파키스탄 정부가 신임장 제정식을 2번이나 취소한 이유. 이게 미신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아, 나는 솔직히 저러길래 뭐 테러 위협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신 때문에 옮겼다고요. 두 번이나. 자, 현재 보도에 따르면 당시 파키스탄의 자르다리 대통령이 본인의 영적 스승인 피르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머리 주변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려면은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하오. 자, 자르다리 대통령이 악령을 피하기 위해 그 미신 때문에 공식 일정이 있음에도 신임장 제정식 장소가 변경이 됐던 거죠.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 자르다리 대통령의 영적 스승이라 불리는 이 에자즈 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내 기도로 자르다리 대통령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켰소. 그에겐 기도로 악령을 물리치는 마법의 힘이 있다는데요. 자르다리 대통령은 그 미신을 굳게 신뢰해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수차례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르다리 대통령의 대변인에 따르면요. 자르다리 대통령이 의식을 위해 흑염소를 죽이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르다리 대통령이 임기 당시 거의 매일
흑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흑마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재정식 취소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국가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죠? 네. 자, 악령을 피해 도망간 파키스탄의 자리다리 전 대통령. 하지만 정신적 스승의 기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자리다리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19년 부패 혐의로 체포. 지난해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 시안다니 마을의 한 교회에 수많은 신도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신도가 깔려 있죠.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 자, 이 요상한 풍경 속의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깔고 앉은 이 남성의 정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교회의 목사 크리스 페넬로페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신성한 기운이 있습니다. 방귀로 축복받으소서. 사진 속 모습은 그가 사람들의 얼굴에 인체가스, 방귀를 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기도나 이런 걸로 축복 성수 뿌리고 이런 건 들어봤어도 저 가스로 축복받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영적 예. 기운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 목사 페넬로페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방귀에 치유 능력이 있다고 설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닥에 눕힌 뒤에요. 이들의 콧구멍을 향해 엉덩이를 정조준, 가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귀 덕에 병이 다 나았다던데? 누구는 방귀로 축복받은 뒤에 큰 집으로 이사 갔대. 이 방귀를 흡입하기 위해서 최소 2개월 대기는 기본.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오는가 하면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가족이 밀폐 용기를 가져 방귀를 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페넬로페 목사의 황당한 치유법이 알려지자 이건 교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페넬로페 목사는요. 저는 사람들에게 방귀를 뀌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야,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저 세상-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니까요. 아니 저게 얼마나 많으면 다른 교회에서 반발을 하겠냐고. 근데 저게 얼마나 많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목사의 엽기적인 치유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러시아의 한 기업에서 실시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 귀여워. 고양이 뭐 입양? 유기묘 입양 뭐 이런 겁니까? 유기묘 같은데? 아니면 그 이게 치료받고 왔나 보다. 원래 이제 다쳤는데 아, 이거 동물병원. 우리 뭐 동물농장에서 맨날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차에 공식 마크도 있고 명칭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단체네. 약간, 단체나 조직 그런 느낌 났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동물 구조 단체나 동물 병원이 아닌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실시한 일명 고양이 빌려주기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 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도 고양이. 빌려줍니다. 자, 옛날부터 러시아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고양이가 드나들면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국영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가입 고객 중에 선착순 30명에게 총 10종의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직접 골라 새로 이사할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이색 서비스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2시간입니다. 우선 은행 직원이 고양이를 고객의 집으로 데려오면 먼저 고양이가 집 현관문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건너도록 하고요. 2시간 동안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한 뒤에 다시 은행으로 반납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근데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이런 이벤트를 실시할 정도면 이거는 뭐 나라 자체에서 그냥 아예 오피셜하게 고양이 미신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러시아에서는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악령이나 귀신 같은 나쁜 기운을 가려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침대는 우리 나비가 앉은 쪽으로 놔주세요. 아니 고양이가 들어가질 않잖아. 저 이 집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영상에 좋아하셨던 게 고양이가 집에 들어가니까 좋아하셨던 그 거구나. 부부의 집이었는데 고양이가 들어가니까 좋아한 거예요. 고양이 유턴하면 진짜 애매하겠다. 어? 진짜 진짜 딱 넣었다 빼고 막 이러는 거. 넣었다 빼고 뭐 갑자기 그 문지방 앞에서 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나면 이렇게 꼬리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치라고 이러는 거. 근데 일부 기독교권 국가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이게 불행의 상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서양 문화에 가까운 나라인데도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이 과거에 춥고 척박한 기후로 식량 자급이 쉽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고양이는 쥐들로부터 식량을 지키는 수호천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고양이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이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59%를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애묘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의 고양이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 러시아의 한 국립박물관에는 고양이 경비들이 250년 넘게 예술품들을 지켜오고 있고요. 와.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 유람선에는 고양이 선장이 탑승. 저 정도요. 귀여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아킬레스라는 고양이를 정식 예언동물로 선정. 동물 최초로 경기장 출입증을 발급할 만큼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집사화가 된 나라는 진짜. 애묘 국가야. 아, 근데 고양이가 이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고 자기 영역 벗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데려다니고 그러면 학대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정령에서도.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또 행복하면 서로 좋은 거죠. 자, 다음 특종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 고양이 열풍이 불고 있다면 2016년 태국에서는 이것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인형이에요? 뭐가 약간 인형스러운데? 태국어로 룩탭이라고 불리는 아기 천사 인형입니다. 가격은 약 12만 원에서 44만 원. 이렇게 심지어 한정판 제품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국 물가를 감안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쳐도 비싼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사진을 보면 뭐 성인들이 이렇게 두세 개씩 막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 인형이 태국 성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 이 인형은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돈을 더 벌게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요. 원래 태국에는 꾸만텅이라는 아기 신을 잘 모시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태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기 석상이나 아기 인형을 집에 두고 극진히 보살피곤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태국의 부코라는 한 라디오 DJ가 인형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라면서 이 아기 천사 인형이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아기 천사 인형과 놀아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유모차에 태워서 쇼핑까지 어머나. 실제로 아기를 돌보듯이 정성을 들였고요. 이렇게 아기 천사 인형 열풍이 불자 아기 천사 인형만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과 전용 옷을 판매하는 가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 전통이 약간 현대 버전으로 저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 이거 뭐 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도 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인형 손님들에게 좌석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기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 태국의 한 항공사에서 인형에게 별도로 티켓을 팔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형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티켓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티켓까지 파는 건 좀 저는 오바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천사 인형이 인기를 얻자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형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려는 범죄 조직이 에이. 적발. 이 사건으로 인해 아기 천사 인형의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인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되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태국의 아기 천사 인형 키우기 열풍은 1년 만에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선을 좀 지켜가면서 믿고 의지하면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니까. 근데 거기 마약까지 막 운반했다고 하면 그게 최악이죠. 그렇고 좋은 게 아니죠.